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병력의 변호사가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주치의와 감정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진단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20나 2026-5065, 서울서부지법 2018 가합 41795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8년 1월 18일 11시 20분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고,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사파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사파를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여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합니다. 제2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은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에 대해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될 것,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됨 등을 포함한 9개의 인지, 행동, 신체적 증상을 제시하면서 1 또는 2가 포함된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라고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절성 동반의 주요 우울장애에 대해 주요 우울장애에서 주요 우울사파의 발병과 한 해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 관계가 있을 것 등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의 첫째 딸인 D는 양극성 전동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2017년 6월 16일부터 같은 해 6월 21일까지, 같은 해 6월 24일부터 같은 해 7월 7일까지, 같은 해 9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이때 첫째 딸과 함께 폐쇄병동에 들어가 첫째 딸을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첫째 딸의 상태는 망인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등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망인은 이 과정에서 자책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망인의 둘째 딸인 이는 그 무렵 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다가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2017년 9월경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우울증으로 2017년 9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1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06년경부터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의 안구질환을 앓았으며 오른쪽 시력을 소실한 바 있었는데 첫째 딸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간병하는 도중 2017년 7월경 좌측 안면 신경마비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업무는 물론 집안일 등 기본적인 활동도 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망인은 우울증으로 2017년 7월 22일부터 H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망인은 2017년 7월경부터 수면장애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스틸록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감, 무의료,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망인은 2017년 9월경 새벽에 보자기를 들고 첫째 딸 방으로 몰래 들어가 목을 조르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망인은 2017년 10월 2일부터 지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우울증 척도가 점차 낮아져 2017년 11월 3일 퇴원한 후 주거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망인은 2017년 12월경 자살을 시도하려고 총 4차례 정도 줄을 묶기도 하였으며 2017년 12월 28일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3일치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어 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 절망감, 비관적 사고 등이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일으켜 자살 시도 당시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울 증상의 기복에 따라 판단력 또는 분별력의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망인은 2017년 6월경까지 변호사로서 재판에 출석하는 등 사회활동을 하다가 2017년 7월경 자녀의 병간호 등을 위하여 휴직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일경 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무렵에는 망인의 불안 척도가 중증도에서 경증 이하로 우울 척도는 중증 우울에서 우울이 없거나 경증인 상태로 각 호전되었고 2017년 11월 말경 직장에 복직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11일 전인 2017년 12월 28일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진료한 지병원 의사는 2018년 4월 5일 작성한 진료 확인서에서 망인의 내원 당시 우울증에 대하여 일반적 판단력에 장애는 없었으나 우울증이 판단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여부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은 있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임, 망인이 최종 내원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해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시 담당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내원 일주일 전부터 4회에 걸쳐 목을 매기 위해 줄을 묶는 시도를 하였으나 가족들 생각에 직접 시도는 못했다고 한다. 망인은 내원 당일 수면제를 복용하면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3일치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첫째 딸에 의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과 배우자에게 입원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명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자의 퇴실서를 받고 귀가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실시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초탁 결과에서는 2017년 12월 28일 응급실 내원 당시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 따르면 면담의 협조적인 태도였으며 사고 형태 과정에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이를 보아 최종 내원 당시 망인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 무의욕, 불안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사고 과정상의 장애나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아이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조사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이 역시 망인의 판단력에 장애를 가져와 우발적인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H병원과 G병원의 진료기록에서 망인이 아이 특별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호소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고는 졸피뎀의 부작용에 따른 자살 충동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망인이 기억상실, 수면 중 식사행동 등의 이상행동, 과흥분 등 졸피뎀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졸피뎀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G병원에서 2017년 11월 3일 실시한 자살생각 검사에서 망인은 자살 시도를 하려는 욕구가 있고 유서도 작성하여 두었다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 병원의 2017년 12월 19일자 외래 체진 기록에서 자살 사고가 계속된다, 방법과 시간도 정하고 있음, 실행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망인은 자살 시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택한 방식은 화장실 샤워 부스에 천을 묶어 목을 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전에 매듭을 묶는 등 미리 생각을 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망인이 선택한 자살 방법은 다른 자살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계획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스스로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심리적 부검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자살 행위는 무의식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며 비의도적인 행위로서 자동적 처리 과정으로 설명되고, 망인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심리적 부검 감정 촉탁 결과 중 앞서 본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의견 부분은 원고 측 면담 자료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심리학자의 심리 분석 결과에 해당할 뿐 의학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이 사건 사고 11일 전인 2017년 12월 28일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직접 진료한 G병원 의사는 2018년 4월 5일 작성한 진료 확인서에서 망인의 우울증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은 있으나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임 등으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의학적 판단과 배치되는 심리분석 결과 중 의견 제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